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노 CM에서 48,000원에 20%예요. 48,000원에 20%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 코로나 3열 램프에서 샀는데 지금 계속 떨어져 갈 거예요. 코로나 뭐요? 3열 램프요? 네. 하하하. 그래요? 그래서 뭐 3열 램프 쓰시고 계세요? 아닙니다. 네, 저 쓰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네, 코로나 3열 램프가 있다. 좋죠. 3열 시킬 수 있다면 그 램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조명 하나 가지고 3열 시킬 수 있다면 마스크 대신에 그거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전 국민들이 마스크를 왜 쓰고 다닙니까? 불편하게 그냥 3열 램프 하나 딱 들고 이렇게 조명 하나 들고 자, 3열 대라, 3열 대라 이러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얼토당토안한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요. 생각만 잠깐만 해보면 아, 맞네, 얼토당토안하네라는 게 지금 느껴지시죠, 그죠? 네, 별거 아닌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그거를 또 매수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과대망상에 빠지면 안 되고 환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냥 정말로 현실적으로 보려고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친 다음에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3열 램프 이야기는요, 정말 일시적인 테마로 인해 가지고 야, 코로나인데 우리도 주가 한번 띄워가지고 해먹을 거 없을까 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왔을 때 주가가 뛰어 올라간 것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지금 조금 내려가고 있다고 사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결과가 시작이 안 좋았으니까 끝이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결과가 그렇게 밝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 추세고요. 제가 올 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7월에서 9월 정도면 엔드 코로나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아마 진정되고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이건 누누이 말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된다면은 저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뛰어오르긴 조금 힘들지 않나. 뛰어오른다고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긴 힘들겠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다시 올라가기는 조금 벅차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 매수는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안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올라가야지 추가 매수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적어 보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이야기는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종목은 한 2만 원 정도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2만 원에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 회사가 지금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적자에서 흑자로 조금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돈을 못 벌다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조금 이렇게 뭉쳐준다면 앞으로 계속 나와준다면 뒤에 흑자 전환 이슈로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만 원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은 대응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홀딩 하시고 이 종목을 한 6개월 정도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거 자리 잡는데 6개월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를 2만 원에서 자리 잡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저기서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추가 매수 대응할지 말지를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너패스고요. 어떤 거요? 너패스. 노패스요? 네. 반도체 너패스요. 아, 너패스가 네패스입니다. 네패스. 네, 예, 예. 예, 네패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2,800원에 15%입니다. 32,800원에 15%. 15%. 언제 사신 거죠? 이게 한 연말쯤에 산 것 같은데 전후로 해서. 그랬어요. 왜 사셨죠? 그때 반도체가 좀 그래도 수급이 어느 정도 못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계속 내리막기만 가네요. 주식을 할 때요, 네. 좀 공부를 뭐 조금은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수급 이야기 하시는 거 보면, 뭐 수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면 TV에 자꾸 수급 하니까는 그냥 외국인 기관이 좀 사면 좋지 않나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신 건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주식을 할 때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 다양한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전 첫 번째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네패스가 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상식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패스를 5,000원에 사서 들고 있다가 35,000원 이럴 때 팔아내는 사람들이 돈 버는 사람이지 32,000원에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상식에서 어긋나지 않았을까요? 네,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네. 첫 번째고 가격이 첫 번째인 거고요. 32,800원을 이렇게 매수하셨을 당시에도 이 회사는 적자가 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잘 네. 보고 못 보고가 아니에요. 그냥 코로나 터지기 직전 2019년에 600억 벌던 회사가 코로나 터지고 적자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면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았겠죠. 받았으니까 적자가 나고 있겠죠, 그죠? 그런 네. 상태에서 이 회사가 뭐 만드는가 했더니 전자 관련 전자재료, 화학 제품 제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요즘에 지금 환율도 올라가서 부품 재료 같은 거 사오기가 좀 비싼데다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까지 올라가서 비싸지니까 이 회사는 앞으로 수익성이 어떻게 될까요? 원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안 좋겠죠. 마진이 별로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32,800원이라는 가격이 저 아래쪽에 있을 때보다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앞으로 얘가 가야 될 길은 밝은 편이 아니라 아주 어두운 가시밭길 같은데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 상식에서 좀 어긋난 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수급 뭐 이런 거 좋은데 분석을 하나하나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 사야 될 이유보다 사지 않아야 될 이유가 훨씬 많은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사야 될 이유 하나 딱 꽂히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우리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요. 남이 이야기해도 안 들려요. 그거 사야 될 이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고집이 되는 거거든요. 네, 주식에서는 그걸 좀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주가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보다는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내려가면 안 좋은 건가?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겠죠. 대신에 그 과정을 지금부터 겪어가면서 내려가가지고 고통받으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종목이 반등 주면 바로 탈출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지수가 떨어지고 나면 지수 반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지수 반등 때 이 회사가 좋든 안 좋든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만 원 정도까지 회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 회복이 된다면 추가 매수를 그러면 올라갈 때 추가 매수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리스크가 크니까 추가 매수 네. 없이 반등 나왔을 때 그냥 비중을 줄이시거나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길은 걷지 않을 것 같다. 주가는 10,000원대까지 밀릴 것 같으니까 그냥 일찌감치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그때 당시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영 안 좋은 것 같아서 투자를 그래서 많이 내가- 하는 거 같아서 좋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시청자님 지금 넷플릭스에 투자하셨죠? 네, 넷플릭스에 이렇게 돈 투자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럼 가족분들이 막 지화장 좋다고 축제 열고 막 돼지머리 삶고 막 이제부터 부자야 하고 막 그렇게 막 사치 부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투자 이제 시작했는데? 네. 네,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넷플릭스가 투자한 거랑 내가 여기 투자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넷플릭스가 투자해서 그걸로 성과를 내야 좋은 건데 안 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렵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보여요. 어르신이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듣고 나니까 네.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쉽게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예, 네. 넥스트 좀 알아보려고 전화. 어떤 거요? 넥스트요. 넥스트요. 넥스트. 예. 맥스트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2,000원에 10%입니다. 32,000원에 10%요. 예. 사신 이유는 뭐 있으실까요? 추천 받았습니다. 추천요. TV요? 예. 그랬어요. 예. 뭐 TV에서 추천해서 다 잘 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저도. 예. 네, TV에서 추천을 해서 모두가 돈 잘 벌 수 있으면은 증권 방송이 시작한 지가 거의 제가 알기로 30년, 40년째가 거의 뭐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40년 동안 투자를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이야기밖에 없을 거고 전부 다 부자가 돼서 우리나라는 강국이 돼서 미국을 뛰어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식시장이 모두가 행복해질 수는 없는 시장이에요. 이게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만 하고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만 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누군가가 돈을 벌고 나도 돈을 벌 수는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 마우스를 갖기로 게임을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비기면 이거는 누구 거예요? 아무것도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안에 우리는 결론을 내야 돼요. 누구께 될 건지.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길 때까지 계속 묵찌빠 가위바위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겼다? 그건 제게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은요 읽게 되는 거고 그런 예, 예.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TV에서 추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먼저 사서 먼저 수익을 본 사람들이 이득인 거지 절대로 뭐 뒤늦게 들어가거나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투자 유의 고지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저는 그 말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방송하는 사람들이 투자 유의 고지에 뭐 시청자들의 판단이다. 그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돈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내 돈은 내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TV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나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거를 무분별하게 나에게 무조건 도움이 될 거야, 무조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TV에 나오는 정보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내가 유리하도록 활용을 해야 그게 올바른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하실 때는 TV에 나오는 거를 참고를 해서 맥스트가 어떤 기업인지 참고를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지금 TV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TV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아, 이 사람 말이 맞구나, 이 이야기도 맞구나, 그럼 이걸 조합해서 나만의 것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올바른 시청자의 뭐 또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맥스트 뭐 방송에 추천해서 샀다, 뭐 사신 건 좋은데요. 가격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매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32,000원대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물려있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건데요. 저는 이거 맥스트라고 하는 기업은요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VR, AR, 증강현실, 뭐 한때 뭐 시각효과 관련주 이렇게 급등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이 VR, AR, 뭐 증강현실이 앞으로 뭐 뛰네 마네, 메타버스가 뛰네 마네 이런 이야기하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나와가지고 올라왔지만 회사가 실적이 엉망진창이에요. 네, 돈을 엄청나게 못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치로서 본다면 별로 좋은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주가가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느껴질 만한, 왜냐하면 상장했을 때 가격에 거의 근접한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15,000원요. 그래서 15,000원까지가 오면 얘가 반등 나오고 15,000원까지 오면 반등 나가고 있는데 그걸 한 번 이번에 확인했는데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2번, 3번 정도는 확인하셔야 저기서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 쌍바닥 또는 쓰리바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들고 가시라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지금 손절하면 너무 손실이 크니까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다음 반등을 노리면 되는데 만약 저기서 자리를 못 잡으면은 추가 하락이 생기는데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차트만 보더라도 15,000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시장 참가자들이 이건 진짜 싸다 하고 생각하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언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7,000원이 됐든 6,000원이 됐든 3,000원 됐든 그냥 겸허하게 기다리는 자세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격의 메리트고 가격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손을 대지 마시고 지금 이 13,000원, 14,000원 여기에서 쌍바닥, 쓰리바닥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한지 봐드릴 거고요. 저기서 무너지게 되면은 10,000원짜리가 심리적으로 아주 적절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10,000원 무너졌을 때 9,500원대가 되면 바닥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9,500원대가 되면 그때 전화를 한번 주셔가지고 그때는 조금 승부수를 던진다.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해보는 것으로 전략을 짜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들고 가세요. 다음번에는 방송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